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책임감 있게 글쓰기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문을 주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봐봐. 그럼 설명문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독서를 하잖아. 네. 그럼 독서는 거의 다 설명문이야. 독서니까 원래는 보통은 비문학에 설명문이랑 주장글이 들어가거든. 논설문이. 네. 그런데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그 비문학 글은 주장하는 글은 없어. 맞아요. 뭐 계속 그치? 설명 다 설명문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문을 하나 읽으면서 네. 글 분석하는 걸 같이 공부하는 거지. 그럼 봐봐. 설명문이니까 당연히 설명적이겠지. 네. 근데 여기서 선생님 근데 그거 왜 설득적이에요? 라고 말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러니까 논설문처럼 딱 주장과 그 뭐랄까 근거가 막 확실한 이런 글이라기보다는 얘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임감 있게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네. 우리한테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쓰라는 거지? 책임감 있게 책임감 있게 써야 되는 이런 말을 전달하겠다는 거지. 네. 이랬지. 그리고 이제 예시를 많이 준대. 예시는 그러면은 예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 네. 그치? 구체적인 예를 많이 준다는 거고 제재는 쓰기 윤리. 그러니까 글에 대한 책임감이 윤리라는 거지. 네. 쓰기 윤리를 지키며 그러면 쓰기 윤리 몇 가지 나올 것 같지 않냐? 네. 그치?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서 설명하는 내용의 이해를 도왔고 잘못된 글쓰기 태도로 발생한 문제점을 제시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잘못된 글쓰기 태도라는 건 쓰기 윤리를 안 지켰다는 거겠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겨.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쓰기 윤리를 지키는 올바른 글쓰기 태도를 가져야 해 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는 제재 구조다. 봐봐. 이렇게 구조를 나는 게 좋다. 글쓰기 윤리의 개념과 그래서 이가 아니고 이렇게 나눴겠지. 그리고 가운데서는 그러면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였잖아. 그럼 이 분류가 하나는 개인적 차원, 네. 하나는 사회적 차원. 네. 그치?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는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본문도 한 가운데라는 건 본문도 한 3가지 정도의 단락으로 네. 그치?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고 끝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쓰기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겠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면 되고 잠깐만 하필이면 지금 잠깐만 편집을 할게 이걸. 그래서 이제 볼게요. 윤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중학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할 일이 많다는 걸 느꼈다. 네. 너네도 그렇지. 그러다 보니 수행평가 과제인 진로탐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뭐 할 것 같아? 베껴쓰기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측하며 읽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서는 고민하다가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에 진로탐구 보고서를 입력해 보았다. 윤서가 자판을 누르자마자 하필 있는 거야. 컴퓨터 화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어머 역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 라는 말을 실감하였다. 신났겠지? 윤서는 이렇게 자료가 많으니 어느 하나를 베껴서 내도 알아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검색한 자료 중 하나를 그대로 컨트롤 B 컨트롤 C인데. 복사해서 제출하다. 약간 짜깁기도 안 되지만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된다. 표절인 거잖아. 네. 그치?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하나의 사례가 표절로 나온 거야. 그럼 이 윤서의 사례 자체가 우리한테는 예시이지. 구체적인 예겠지 이게. 그치? 예시가 하나 나왔어. 자, 윤서가 이와 같은 행동 어떤 거 위에서 이렇게 그치? 네. 검색한 자료 중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한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글쓰기 윤리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래. 그치? 얘가 나쁜 애라서가 아니라
글쓰기 의식이 부족해서. 알았으면 안 했을 거야. 그치? 네. 얘가 뭐라냐면은 와 정말 정보의 바다야 라고 생각했잖아. 얘는 순수하게. 네. 그러면 근데 약간 안 돼 이러면 안 돼. 알아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각한 것도 있었네. 좀 잘못은 했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부족했던 거야. 그치? 네.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야지. 그치? 네. 글쓰기 윤리란 글을 쓸 때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로 원래 어떤 그게 윤리잖아. 그치? 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가 윤리야. 그럼 글을 쓸 때 지키는 윤리가 글쓰기 윤리겠지. 그치?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글쓰기 윤리는 크게 개인적 차원의 쓰기와 윤리적 차원의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그럼 아까 여기 분류했다 그랬잖아. 글 두 개를. 네. 그럼 한 개는 개인적 차원, 또 하나는 사회적 차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겠죠. 이렇게 나뉜다. 나뉜다 자체가 나뉘는 게 분류. 좋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처음은 이렇게 글쓰기 윤리 개념과 위에 그치? 네. 그리고 분류했다는 것까지 이게 이제 이 글의 중심 내용,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겠지? 자, 가운데 이제 볼게요. 먼저 개인 봐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지라는 말을 써. 표지. 이거는 글에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올 것이라는 걸 네.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 먼저라고 말했어. 그러면은 우리한테 말했던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먼저 말해주겠다는 거겠지. 네. 먼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또 개념 나오겠네요. 뭐뭐란 이러면 또 항상 뭐가 많이 나온다? 개념이 개념. 나온다. 그치? 뭐뭐란 이러면 개념이야. 그치? 항상 우리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쓰거나 꾸며 쓰거나 거짓 꾸미면 안 된대요.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를 말한다.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꾸미거나 과장하여 우리가 말까 MSG 막 이렇게 말하는데 안 된다는 게요. 더 큰 감동을 이끌어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거짓으로 이건 MSG 차원이 아니네. 사건을 아예 하나 만들었네.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면 이거 사건을 만든 거지 뭐.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마치 직접 겪은 일처럼 표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진실하지 못한 글은 단순히 글쓴이의 신뢰 문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는 신뢰 문제는 물론이고 이거야. 네. 그러니까 신뢰 문제도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글의 문제 첫 번째 신뢰 문제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것 알았지? 누리소통망 SNS를 통해 퍼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 그치? 네. 이에 달리는 악성 댓글들로 인하 이거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 요즘에 그치? 악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 이런 일 있었어요 누가 저 이렇게 괴롭혔는데 요즘에 거의 학폭은 거의 다 나는 진짜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어떤 다른 것들 막 그런 것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 막 하더라 뭐 연예인 누구 뭐 요즘에 뭐 한다면서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막 그런 것들이겠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잘못된 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쩌면 그의 피해자가 그렇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통 겪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또 내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래. 알았지? 네. 이런 점에서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에는 더욱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려는 책임감이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라고 했으니까 이 태도가 왜 필요해? 이런 점에서 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감 있게 하자 이렇게 말했어. 이 외에도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이거 정말 이것도 더 큰 문제지 그치?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이제 위반하는 행위이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봐봐. 진실하지 못한 글의 문제점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나왔지. 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쓰기 윤리를 위반한 예시 1이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와 악성 댓글 하나. 네. 그리고 예시 두 번째가 이거는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많이 문제를 내더라고 대신은. 구분해가지고. 알았지? 색깔 구분 잘 해놔. 잘못했잖아. 그치? 쌤 색깔 다르게 했잖아. 네. 여기다 예시라 써놔야겠죠. 걔는 예시가 아니, 걔가 예시가 아니잖아. 맞네. 미안. 나 잘못 봤네. 얘는 예시. 얘도 예시죠. 근데 네. 얘는 그런 예시는 아니야. 아, 이거는- 사례. 그냥 사례 아. 이렇게 알았지? 맞네. 내가 잘못 봤네. 자, 다음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 이런 거 다음으로 표제요, 그치? 표지 얘네는 표지.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약간 이런 색깔로 가보자. 이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되게 친절한 글이야. 알아보지. 그치?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도리를 말한다. 이거는 그치? 베껴 쓰지 않고 그리고 이건 저작권에 대한 얘기네. 그치? 출처를 밝힌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 윤리 개념은 거의 이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우리가 저작권이라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지 않아? 저작, 그치? 저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카피라이트 이런 거, 그치? 남의 거 함부로 그냥 비껴 쓰지 않는 거. 뭔지 알겠지? 네. 그리고 썼으면 자료 출처 이렇게, 그치?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려, 그치? 내가 글 쓰면 뭐 맨날 사람들이 베끼고 공짜로 쓰는데 그러면은 제대로 된 거 내가 자료 만들고 싶겠어, 안 만들고 싶겠어? 안 만들지. 의욕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이런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치? 이게 문제인 거야. 알겠지? 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정보나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질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는 글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양질의 좋은 글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 알겠지? 글쓰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미국의 유명 소설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명작인 무기여 자릿거라의 결말을 47가지나 써보고 나서 대단하다 이분들. 그러니까는 이런 작가가 되는 거야. 그치? 이거 뭔지 알아요. 써보고 나서야 결말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의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는 첫 소설 출항을 완성하는데 7년이라는 세간이 걸렸대. 그러니까 이 사례는 뭐냐면은 얼마나 창작이 힘든지, 그치? 창작의 고통을 나타내는 사례야. 알았지? 창작의 고통을 나타내는 사례야. 자, 이러한 창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표절이다. 표절하지 마! 이거다. 사회적 차원의 그러니까 쓰기 윤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그리고 표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네. 그치? 자, 그래서 표절 테마해보자. 이제 이거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 그치? 표절은 작가의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탄생한 영혼이 깊은 작품을 순식간에 나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이다. 그래서 표절을 하지 말라고? 이거 표절이 뭔지에 대한 얘기 아니고 이게? 자, 이게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하지만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마치 훔칠 물건을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게 질문해가지고 우리한테 집중시키는 거지.
네.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꽤 알려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요즘 너무 많잖아 우리나라. 네. 근데 솔직히 이걸 막 어른들이 이렇게 막, 야 저렇게 말하면 논문은 안 걸릴 애들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거든. 네. 근데 우리도 선생님도 논문 쓸 때 되게 쓰기 싫어가지고 논문 몇 개 이렇게 갖고 와서 네. 막 써서 그냥 근데 막 논문만 통과해서 막 졸업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진짜 다 표절 진짜 많이 했지. 그렇게 하면 또 고백을 했네요. 나쁜 짓을.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 이제 막 박사 석사 이런 경우에는 진짜 논문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건 진짜 순수한 궁금증인데요. 논문에다 뭐 쓰는 거예요? 연구 그냥 결과. 약간 거기 선생님 과에 관련된 그냥 연구 맞아. 결과를.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엄청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를 이제 쓰는 게 그게 논문이거든. 근데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작가론을 많이 쓴다든지 그 작가의 특징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이 작가와 이 작가의 생애가 뭐 이 작품의 뭐 주인공들에게 미친 영향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또는 이제 그런 거 진짜 너무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이제까지 사람들이 작가 작품 노는 그러니까 뭐 국어 나는 막 어학 쪽이냐면 또는 뭐 국어의 조사와 어미들이 막 그들의 어떤 상관관계 막 이런 거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자기가 논문 주제 잡는 건데 사실 대학교 졸업 논문에서는 그렇게 막 되게 가치 있고 이런 걸 잘 하진 않아. 그러니까 요즘에 논문보다는 그냥 졸업 시험을 보거든. 대학교는. 근데 이제 석사나 박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막 교수가 된다든지 학업 성과를 인정받아서 뭔가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논문이 진짜 중요해져. 그런 것들이지. 아무튼 논문을 표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했다가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니까 졸업은 했는데 나는 뭐 학위 망신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요즘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이게 자유롭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거의 다 진짜 다 짜깁기 많이 했으니까. 이는 표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윤리의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짜 그랬다는 거지. 진짜 우리나라 되게 근 10년 만에 진짜 많이 발전했어. 그러니까는 옛날에 뭐 어른들이 70년대 80년대 뭐 이런 거에 그럴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발전했다면 지금 요즘에 이제 요즘에는 의식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는 시대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여기에 여기에 적응을 빨리 하고 흐름을 빨리 인정하고 그런 사고 방식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한데 막 언제부터 그랬다고 막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도태되는 거지. 되게 중요해. 특히 이런 윤리의식 이건 정말 민감한 문제거든. 그렇지 않겠어? 이런 거는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으면 빨리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그건 옛날에는 잘못인지 몰랐으니까 다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제는 알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서 우리의 사회 윤리의식이 그만큼 부족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빨리빨리 고쳐야 돼. 그치?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이거 아까 구성 다시 한 번만 볼게. 쌤이 지키지 않았을 때 이거는 그럼 아까 내가 여기서 여기 얘기를 잘못했다. 이게 글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쌤은 아까 분류를 두 가지로 한 다음에 그 한 가지가 더 들어올 거야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 이제 윤리 개념과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거지. 그럼 개인적에서 개념 그리고 문제점 보여? 사회적에서 개념이랑 문제점. 이렇게 알겠지? 아유 똘똘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눈에 한 번에 보이면 이제 분석이 쉬워지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사회적이라는 건 이제 여기 얘기했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글쓰기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글쓰기도 둘이 같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것도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야. 글을 통해서. 자, 그래서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지. 상호작용이고 이게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점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건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기대할 수 없다. 또 불가능하다 너무 극단적이고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순화됐지 되게 표현들이 기대할 수 없다. 다른 색깔로 해야겠다. 그지? 이거는 다른 색깔로 해봐.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니까. 너 노란색 노란색 줄까? 노란색 없지? 네. 노란색 갖고 왔어.
눈에 확 띄게 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쓰기 이렇게 하면은 쓰기 윤리를 의사통 기대할 수 없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 그치? 나아가 사회에서 유통되는 글과 자료가 진실성, 정직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다. 이거 안 좋지, 그치? 네. 그뿐만 아니라 그럼 더하기 또 알았지? 나아가 더하기, 그치? 네. 그뿐 아니라 또 더하기, 알았지? 공동체의 의사결정이나 정책 판단 또한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거래. 이건 뭐였지? 좀 바로 연결이 안 되는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제 글쓰기가 무엇인지 글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한테 설득시키는 거야. 설득하는 거야. 뭐지? 중요한 거니까 지켜라. 설득은 설명문이지만 설득이지, 그치? 알게 되었다. 쓰기 윤리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지키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이분이 이제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방법은 진실하게 아까 뭐냐면 거짓으로 하지 말랬잖아. 일을 꾸며내지 말라 그랬잖아. 자기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개인적 차원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요. 그럼 표절하지 말고 저작권 침해하지 말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 여기 진실하게 표현하는 거는 개인적 차원. 그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글을 쓰면 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처럼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매체에 글을 쓸 때는 더 조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쌤도 요즘 블로그를 하고 있잖아. 근데 아직은 내 블로그가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러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귀찮아서 그냥 올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블로그에 보면은 복사 금지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진에도 다 이렇게 서명을 넣는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은 내 얼굴 들어가는 거는 넣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다들 막 불평 금지 뭐 이 글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걸 보면 정말 많이 그렇게 이렇게 글쓰기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처럼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매체 글 쓸 때는 어때? 더 신중해야 되겠지. 왜냐면은 내가 쓰고서는 봐봐. 내가 잠깐 잘못 올렸다가 삭제를 하더라도 그 순간에 누가 봤으면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남아있을 수 있잖아. 그럼 잘못된 정보가 퍼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쓸 때에는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하며 이렇게 알겠지?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알았지?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 올바른 글쓰기 문화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겠지, 그치?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는 올바른 글쓰기 문화 정착, 그치? 그리고 우리 사회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글이 끝났어. 근데 지금 한번 읽어봤잖아. 약간 명확하게는 안 하다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다는 아니고 옆에 있는 걸로. 여기를 같이 볼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면서 해도 되는데 일단 보자. 윤서는 수행평가 과제 어떻게 해결했지? 컨트롤 다 그치? 베꼈었죠. 복사. 복사.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표절했다. 그치? 베꼈었다. 그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글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허위 사실 유포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글 이거는 허위 사실 유포다. 그러니까 카더라 이런 거랑 나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나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저 오늘 노래방 갔다 왔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저 허언증 이렇게 끝나겠지만 내가 노래방 가서 연예인 누가 와 있는 걸 봤어. 막 이렇게 시작해봐.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누군가를 모함하는 글을 쓰는 거잖아.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고. 알았지? 네.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내가 혼자 노래방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은 뭐야 이럴 수 있지. 네. 이런 건데 아무튼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해서 남에게도 줄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를 보면 글쓰기 윤리 지켜야 되는 이유는 진실하지 못한 글은 신뢰를 또 잃게 되지. 저 뻥쟁이 허언증 환자 신뢰를 잃게 돼. 네. 그리고 타인에게 큰 고통을 줘.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혼자 거짓말한 거는 신뢰감을 잃는 거고, 남에 대한 거면 타인한테 고통을 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네.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 그러니까 봐봐. 진실하지 못한 글에 대한 거는 어떤 개인적 차원이지. 네. 저작권 침해는 사회적 사회적 차원. 계속 정리하고 있다. 개인의 창작, 다른 사람이 내가 쓰면 뭐야? 맨날 내 거 베껴가는데.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요.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 오늘 저 사람이 막 내 글 베껴가면 어떡하지? 쓰고 싶지 않고, 그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전념이 안 된대요, 그치? 멀리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러면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의 문제점? 여기 나와 있어, 그치? 똑같아.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작자의 전념을 방해한다, 알았지? 네.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전념에 방해한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창작 의욕, 전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의욕과 전념을 둘 다 떨어뜨린다, 알았지? 이렇게. 그럼 글쓴이가 강조하는 올바른 글쓰기 태도는 뭐냐? 쓰기 윤리를 지켜라. 네. 책임감 있게 글을 써라. 그러니까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뭔데? 쓰기 윤리를 지키고 책임감 있는 태도 좋아.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게 뭐야? 그러면 자신의 생각은 진실되게, 개인적 차원으로는, 그치? 진실되게 쓰는 거는 개인적 차원이고, 그치?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이거 다른 말로 저작권 침해하지 말고 표절하지 마. 네. 이거는 사회적 쓰기 윤리, 그치? 사회적 차원 이렇게. 그럼 이걸 다시 또 정리해줘 여기다. 너무 정리를 잘해주잖아 계속, 그치? 올바른 글쓰기 태도를 지키며 글을 쓸 때의 결과. 이런 글쓰기 태도를 지키면서 글을 쓰면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여기 글쓰기 태도 먼저 내 거 개인적 차원으로는 진실하게 써. 네.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줘. 사회적 차원으로는. 네. 그리고 또 하나, 내 글이 얼마나 파급력이 많아질지 생각해서 신중하게 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어쨌든 신중하게 써야겠지. 그런 다음에 결과 이렇게 되면 올바른 글쓰기 문화를 정착시켜서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 퀴즈 물어볼게. 글쓰기 윤리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네. 맞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누리소통망을 통해 퍼지는 것은 개인적이야 사회적인 문제야? 사회적인 문제. 소문. 소문이요? 진실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개인적인. 그치, 이거 되게 중요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네. 그럼 이거는 개인이지. 왜냐면 이거는 노진실이잖아. 남한테 피해는 안 주니까. 피해를 줄 수 있지. 자, 개인적 차원은 네. 진실이 아닌 거야. 그지만 허위인 거야. 네. 허위 유포. 그럼 이거는 허위를 유포했을 때 나 개인에게는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네. 나에 대한 글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글이었다. 그러면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쓰는 것이고, 네. 사회적 차원은 봐봐. 남의 글을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네. 그러니까 저작권을 침해해서 남의 거 뭐 하는 거, 표절하는 거 있지. 이걸 여기서는 사회적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계속 구별해야 돼. 알았어? 오케이? 네. 그러면은 뭐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책임감 있게 글을 써라. 이거.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중요한 건 이거야. 거짓말을 하지 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마라. 진실된 글을 써라. 이거는 개인적 쓰기 차원. 네. 표절하지 말아라.
저작권을 지켜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라. 이러면 뭐다? 사회적 차원. 네. 정리됐죠? 네. 맞죠? 네. 네.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럼 다음에는 학습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끊어요. 이제.